네, 지금부터는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에 갔어요. 네, 일단 미국이 가장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놀라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초비상이 걸리잖아요.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미군 없는 전쟁터에 미국 대통령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이 시작된 지 한 1년을 한 나흘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극비리에 이루어졌고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전, 그러니까 19일 새벽쯤에 미국 백악관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폴란드로 제일 먼저 갔다 그래요. 기자들한테도 폴란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한테 일정표를 나눠줄 때도 가짜 일정표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려 10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키우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키우로 이동해서 제렌스키 대통령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시절에 파괴됐던 성 미카엘 성당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10분 동안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의 벽에 헌화를 하기도 했고요. 한 5시간가량 머물다가 다시 폴란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극비리에 진행이 됐지만 백악관 출입 기자 2명이 대표 취재를 해서 상황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 메시지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Putin's war of conquest is failing. You know, 1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and the world stands with you. 네,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고, 자,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고요?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400억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를 비롯해서 155mm 곡사포에 쓰이는 각종 포탄과 탄약, 그리고 대공 감시 레이더, 그리고 대전차 화기 등 제블린 등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이 무기들의 면면을 보면은 지금 한 1주년, 전쟁이 시작된 지 1주년을 맞아서 러시아의 대공습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공세가 있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스틴 국무장관은 봄쯤에 러시아를 상대로 공습을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왜 가능한 일이냐면은 하이마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연장 로켓이에요. 근데 다연장 로켓이 멀리 날아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곡사포 형태로 날아가지만 추적해서 맞출 수도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유도 기능도 있군요. 네. 그런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의 보급선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부터 독일하고 미국 전차가 지원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동부하고 남부 지역에 전쟁 양상이 교착 국면에 있는데 이거를 확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런 점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습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네. 러시아는 굉장히 깜짝 놀랐겠는데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국영 TV라든가 아니면 국영 통신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영 통신사는 우크라이나 당국은 서구 집단의 도구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국영 TV 진행자는 러시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굴욕을 준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 앞두고 대공세 준비하고 있던 러시아는 불의의 일격을 당한 셈이 돼버렸고요. 자, 근데 같은 시각에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모스크바로 갔어요. 크렘린궁 대변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у, естественно, вы знаете, чт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осят очень многоплановый, союзн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И повестка дня понятна и весьма обширна, поэтому есть о чем говорить. 자,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제사회가 나토가 함께한다 우크라이나와 이 메시지가 한쪽에서 던져졌고 한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갈 거다 이거예요. 거의 뭐 냉전 분위기입니다 이건.
신냉전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서방 세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을 뭐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게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방문한 것, 중국 외교부 외교의 사령탑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크렘린궁에서 밝혔을 때는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사실은 확인을 해줬지만, 그런데 오늘 러시아 언론이 이미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크렘린궁에서 밝히기로는 왕이 위원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날 것이다,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왕이 위원하고 만약에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가 언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 방러까지도 지금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하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만약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뭔가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일종의 서방 세계와 반서방 세계, 비서방 세계의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전쟁 이제 개전 1주년 되는데 네. 이 시점이 뭔가 의미 있는 중요한 긍정적인 변곡점이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현재로서는 모든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좀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작년 2월에 개전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뭐 키이우로 막 진격해 들어갔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사실 손들고 북부 지역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교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드린 것처럼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나토의 지원, 서방 세계의 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일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란제 드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서로 큰 대립 전선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더 힘들어지는 양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전 1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쪽에 무기 지원하는 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가 승리의 해가 되길 희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ми з президентом Байденом говорили, зокрема, про те, як вже цього року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нашої спільної перемоги у війні, що була розпочата Росією. 네, 필요한 것은 결의뿐이다. 그 결의를 미국으로부터 봤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앞으로 변수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현대전은 돈이잖아요. 누가 더 오래 버틸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대로 경제 제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2.3에서 지금 0.3%로 오히려 높였어요. 그리고 내년 경제는 오히려 플러스로 성장이 전환돼서 2.1%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우랄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한 3년 정도 러시아는 버틸 수 있다. 3년이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도움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지원 의지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평화협정이 과연 맺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식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한 현실을 볼 때 영토 분단은 받아들이되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는 방법,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평화협정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극렬 반대해왔던 나토 가입은 일단 유보하되 미국이 일종의 안보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크림반도 정도는 러시아에 인정하는 정도에서 빠지는 것.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크림반도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서 자포리자주라든가 한 4개 주 정도를 지금 그대로 갖고 싶어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 양보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평화 협상이 맺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이거는 아무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 1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상이 다 틀렸어요. 개전 초기에는 3주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것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죠. 2일에 나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Те, кто рассчитывает одержать над Россией победу на поле боя, видимо, не понимают, что современная война с Россией будет для них совсем другой.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 다 연설이 있는 모양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뭐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6시에 우크라이나전 1주년을 앞두고 상하원 의원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잖아요. 아마 매우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서방하고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주목이 될 부분이 그동안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전쟁으로 공식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할 게 될 경우에는 지금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었잖아요. 한 30만 명에 대해서. 근데 아예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 그래서 전쟁 개전 1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뭔가 전쟁 양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바르샤바에서 오늘 또 1주년을 맞아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양 대결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글쎄요. 앞으로 전쟁 양상을 우리가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어쩌면 정말 국제전으로 확전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시간에 나오는 속보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